자, 미적분정기 누설 고구마 사이다 1주차 수열의 극한부터 무한급수 앞부분까지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부등호는 뭐다? 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 자, 부등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자, 주로 샌드위치를 갖다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잘 안 풀리면 샌드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거짓 맞아요. 네. 자, 가조건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옆에 3의 2n승이 거슬리죠. 그래서 3의 2n승으로 나눠주시면 각각 좌우가 1로 수렴하니까 3의 2n승분의 an의 극한값이 1로 수렴한다는 걸 이용해 먹을 수 있고요. 나조건을 보시면 똑같은 게, 자, 이번에 3의 n승을 나눠주시면 앞쪽은 등비수열의 합에다가 3의 n승을 나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 뒤에 것도 똑같이 3의 n승 나누면 2분의 3으로 소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거는 3의 2n승으로 나눠야 되고 뒤에 거는 3의 n승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소렴한다는 극한을 갖다가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누구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9배의 an 더하기 bn, 네, 그리고 3배의 an 더하기 3의 n승의 bn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3의 2n승이 있으면 수렴하는 값을 갖다 박을 수 있고, 얘는 3의 n승을 갖다가 있으면 수렴하는 값을 박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로, 자, 더 큰 놈을 커버 쳐줄 수 있게끔, 누구를 갖다가 나눠주신다? 네, 3의 2n승으로 나눠주실 거예요. 자, 근데 3의 2n승인데, 3의 n승분의 1, 요렇게 좀 떠줄게요. 네. 그리고 얘도 지금 똑같이 3 곱하기, 네, 3의 2n승 an 더하기, 자, 요거는 얼마가 되죠? 네, 3의 n승의 bn이다. 여기 넣으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약분이 될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가 뭐로 수렴한다 그랬죠? 1. 네. 얘는 뭐로 수렴하죠? 0 곱하기 무언가니까 0. 필요 없죠? 네, 여기도 1. 자, 요 녀석은 뭐죠? 네, 요 녀석은 지금 2분의 3이라고 했나요? 네, 자, 2분의 3이 아니라 그냥 2분의 1이 아까 붙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로 써서 정리를 해주시면 답이 4번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미지수여도 괜찮아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번 볼게요. 네. 자, 보통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연도가 올해 뭐 2020년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an 플러스 1분의 an이 뭐 2020. 자, 2020.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자, 요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문제처럼 보시면,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분의 P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P분의 P 플러스 1인데 지금 P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의 실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요게 뭐보다 크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1보다 크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도가 뭐 이거 2020년이 아니라 2500년이 돼도 똑같이 숫자로 바꿔 나오기도 하고,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요게 1보다 크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게 결국은 리미트 an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라는 것만 증명해 주시면 2번 극한값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누구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놈이 지금 an이 각각이 앞에 건 0으로 가는 거니까 숫자 취급해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해서 답을 갖다가 내는 건 어차피 함수의 극한에서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an이 0으로 가는 것만 정확하게 증명해 주시면 답은 뭐 그냥 4 된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왜 0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거 뒤에 OX 문제도 있지만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 얘가 지금 이제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어떤 H 값인데, 이 H 값은 1보다 작은 값이에요, 현재. 0에서 1까지 양수겠죠. 역수를 취한 거를 H라고 봤다고 보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2라고 하는 것은 H 곱하기 A1 이렇게 판단을 갖다가 할 수 있고요. 근데 A3라고 하는 것은
h 곱하기 a2 요렇게 넣을 수 있는데 다시 또 양수 h를 곱하게 되면 h 제곱의 a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4, 5 쭉쭉쭉쭉 가게 되면 an이라고 하는 건 h의 n-1승 곱하기 a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고, an이 지금 나와 있기를 모든 an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가 0으로 수렴하고 네 0, 내 0이니까 리미트 an의 값도 0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문제는 뭐만 신경 쓰시면 된다. 얘가 1보다 작은지 큰지 이것만 좀 보시면 되는 문제고,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an이 0이 돼서 날아가는데 역시 이거 증명도 샌드위치 정리로 한다라는 거고요. 자, 샌드위치 정리는 함수의 극한에서 나오는 수트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똑같고요. 여기 부등호가 없더라 하더라도 성립을 갖다가 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대단한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수투 내신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서술형으로 썼을 때 아이들이 자기는 답은 맞췄는데 선생님이 점수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깎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네.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고요. 네, 수열의 극한으로 그냥 바뀌어 있는 것 뿐입니다. 맞죠? 네.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2AN 빼기 BN이 1로 수렴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를부터 공략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부터죠. 자, 2AN 빼기 BN을 갖다가 CN이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그간값이 1로 수렴한다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맞죠? 뭐 소투면 fx, gx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hx 잡아서 푸는 거고요. 네,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뭐를 만들어줘야 되죠? bn분의 an 혹은 an분의 bn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가는 걸 갖다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성질을 쓸 거니까, 자, an이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양변을 갖다가 이 상태에서 an이 0이 아닐 때, 자, 양변을 갖다가 an으로 나눠줘 버리십니다. 자, an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자, 어차피 a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눠주셔서 요 놈에 대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서술형으로서는 좀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이 뭐라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 녀석을 쓱쓱 하게 되면 2 마이너스 an분의 cn이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1로 가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이용을 하니까, 자,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2 빼기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시고요. 네, 따라서 다시 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앞에 거는 2분의 1이고, 맞죠? 네, bn분의 an이 얼마라는 거죠? 2분의 1이니까 4가 곱해져 있으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3배에다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 더하기 6이니까 8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연습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 문제 요 상태 구조로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라고 되어 있고, an 플러스 1승 더하기 bn 플러스 1승, 그리고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비 수열 극한 문제가 지금부터 계속 나올 건데요. 수열의 극한 1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 구조밖에 없어요. 하나는 진짜 두 가지예요. 이거 그간값이 0인 걸 이용해서 푸는 거랑, 두 번째는 이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요. 딱 두 개거든요. 맞죠? 네, 그럼 이게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R이 1이면 우선은 가능하고, 1이 아닐 때는 나머지 경우에 발산하는 걸 예를 들어서 좀 보여주시고, 결국은 R이
아래 n승이 수렴하기 위한 범위 조건은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이 녀석은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반드시 다시 이 상황으로 해기시켜서 풉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R의 n승분의 1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R이 1보다 크면 R분의 1은 0에서 1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로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R이 1보다 크면 뭐를 이용하자? R분의 1은 1보다 작다. 물론 0보다는 이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3의 n승이고 5의 n승이라고 하면은 5의 n승으로 나눠가지고 뭔가 정리를 해주시면 그게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딱 요 문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하나의 등비 수열 문제가 아니지만 전부 다 이런 구조로 바꿔서 이제 접근을 해서 풀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극한값이 3이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풀기 전에 좀 잠깐 말로 한번 해보면, 자, 우선 A랑 B랑 같은 경우 생각하시고요. 절대값이 지금 양수라고 되어 있나요? 0이 아닌 두 정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절대값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절대값이 A 쪽이 더 큰 경우에는 답이 AN승으로 나눠주시면 이거 1, 0, 0, 이건 A가 나오니까 A가 3이 되겠고, 이번에 거꾸로 절대값 B 쪽이 더 크게 돼버리면 뭐 B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풉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사실 나눠주시면 돼요. 자,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게 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두 식이 정확하게 일치되기 때문에 이 A랑 극한값이 A, B가 나올 거니까 3 하나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큰 쪽이면 당연히 누구로 나눠야 된다? AN승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자, 이것들은 다 0이 될 건데 이건 1 되고요. 여기는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A가 3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이제 A가 3이 돼버리면, 자, B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냐라는 거죠. B는 절대값이 A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자, B는 절대값이 좀 작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B가 얼마다? 뿔마 2. 맞죠? 네, 뿔마 2. 1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게 지금 3의 n승이 됐다고 치면은 이제 B는 이제 이게 지금 B가 1이면 문제가 0이 아닌 두 정수 A, B라고 되어 있고, 아, 네. 자, 여기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참 이게 아니라 지금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 정신이 없네요. 자, 세 번째가 이 경우에는 누가 되겠다? 자, B가 3인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B의 2n승분의 A 빼기 1의 n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녀석이 누구냐면, 네, B 제곱에다가 A-1 건 거의 n승이다. 정수니까. 자, 요렇게 걸어주시면 되겠다. 이 소리가 되겠거든요. 그럼 이제 A가 3인 경우에는 여기가 2니까 B가 될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얼마까지 가능한 거냐면은 B는 뿔마 2. 요렇게만 가능하다. 이 소리가 되겠고요. 자, B가 3이 돼버리게 되면은, 네, B가 3이 돼버리게 되면 이게, 자, 이번에는 9가 이게 지금 얼마가 되죠? 네, B가 3이 돼버리면 여기가 9. 그러면 A가, 자, 여기가 3이 돼버린 거니까 A가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는 형태인 거니까 뿔마 1하고 뿔마 2. 자, 그래서 요 경우에는 A가 뿔마 1, 뿔마 2.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소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극한값까지 해결하는 것까지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똑같아요. 자, 뭐가 똑같냐면, 자, 이게 똑같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다. 4번과 더불어서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다. 이전에는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 같이 있어서 수열의 극한 나오고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는 함수의 극한을 배웠으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은 이제 함수의 극한이랑 관련된 문제로 나오기는 하는데, 원래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수열의 극한 문제가 맞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이거거든요. 네. 자, x의 형태는 조금 바뀔지언정. 네.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함수를 fx라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처음 보면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잉? 뭐 어떤 놈의 극한값을 fx? 그럼 이게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난다는 소리가 되겠죠? 네, 요게 fx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뭐 연속이다? 잉? 연속이 뭐였지? 가물가물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네. 얘 또한 아까 거랑 똑같이 어떤 것부터 처리를 해주셔야 되냐면 자, 이 n승이 걸려있는 요 녀석들을 처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것들은 어차피 n과 무관한 값이니까 그대로 x에 관한 식이 나오고요. 요 놈 때문에 문제가 되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를 갖다가 자, x의 범위가 네, 자, 모든 실수 연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범위를 나눌게요. 자, 우선 절대값 x가 1보다 작게 되는 경우는 니가 0이고 니가 0이니까 요 범위에서는 2차 함수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x의 2n승으로 나누시면 여기는 x가 되는데 x의 2n승분의 요 녀석인데 n이 자연수니까 맞죠? 네, 얘가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 차수가 얘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만 나온다? x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럼 뿔마 1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되죠? 네, 자, 뿔마 1인 경우에는 자, 보통은 절대값 x가 1 이렇게 넣는데 혹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정의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2n 플러스 1등가 2n을 줬기 때문에 홀짝 그 구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숫자 값으로 탁탁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 집어넣게 되면 2분의 자, 얼마가 되죠? 자, 1 집어넣으면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역시 2분의 자, 요게가 얼마가 되냐 하면 날아가죠? a 빼기 b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여기서부터는 함수의 극한 문제랑 똑같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언급만 해드리면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요 값이랑 같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얘 값이 같다.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여기다 집어넣은 거랑도 똑같으니까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다 만족해 줘야지 답이 나오는 경우니까요.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갖다 약간 도발적으로 넣었는데, 자, 수열이 문제지, 수열이 극한이 문제겠냐. 그러니까 이게 수열의 극한에서 애들이 좀 가보고서 질문을 받다 보면은 결국 뭐에서 막히냐면 수열 문제에서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개정교육과정상 수1을 배운 상태에서 수2까지 배우고 다시 오게 되면 좀 텀이 길잖아요. 네. 아마 이제 미적분을 할 때는 보통은 고3 때 올라가기 직전에 주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아마 수원이 많이 까먹었을 텐데 어차피 그 수열의 극한을 갖다가 나가기 전에는 수원을 수열부터 먼저 좀 복습을 시키는 게 좀 좋기는 해요. 간단하게라도. 자, 수열이 문제가 되지 않냐는 겁니다. 사실 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약간 수열의 극한은 얼렁뚱땅이 좀 돼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쉽게 나와요. 자,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아병신 이렇게 쓸게요. 네. 요 놈을 이제 굴리는 거예요. 요게 한 변의 짜리가 요 놈이 얼마냐면 1이고 정삼각형 요건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 그럼 얘가 한 바퀴 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요렇게 가 있으니까 요렇게 삼각형이 될 건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맞죠? 한 번 더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렇게 가서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B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넘어가면서 C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닌가요? 네, 아니래요. 네, 굉장히 인상 쓰고 계십니다. 네, 네, 그렇죠? 두 분 다 인상 쓰고 계세요. 네, 다시요. 뭐가 아니지? 자, 여기가 B가
요렇게, B가 먼저 가야 되죠. 아, 형님보다 먼저 갔구나. 네,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됩니다. 맞죠? 네. 됐죠? 네, 요렇게 이제 계속 떼고 굴려요. 결국은 이제 요게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제 3번 돌아가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죠. 네. 자, 원상복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 녀석을 굴리면 아이고 힘들어라. 네. 여기가 C가 여기가 되고 여기가 A가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앞에 것도 맞나요?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고. 네, 맞죠? 네. 자, 여기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다시 A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굴려 나갔을 때 변 BC가 밑변에 놓이게 되는 경우, 처음에 놓였는데 한 바퀴, 두 번째, 세 번째마다 이제 당연히 놓여지겠죠. 당연히. 근데 얘가 지금 몇 개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8개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A1, A2, A3 몇 번 이렇게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 지금 A1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죠? A1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되냐면 N바퀴 도는 동안 BC가 몇 번 놓여졌냐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A1은 여기도 한번 놓여졌을 거고 6번째 한번 놓여졌을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A1, A2, A3를 갖다가 좀 직접 구해 보셔야 되는데, 자, 어차피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뭐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구죠? 네. 4의 N승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A 3N 빼기 1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네. 되셨죠? 그럼 이게 무슨 계열이에요? 세 바퀴를 갖다가 도는 걸 N번 돌고 그거보다 한 번 모자란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게 계속 커지는 거는 눈치를 채셨을 텐데 어차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랑 중요한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수에서도 많이 하고 넘어왔을 테니까 결국은 얘가 지금 몇 N 제곱인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다 계산을 하려면 뭐 잉여류로 나머지가 2인 거, 1인 거, 0인 거 이렇게 나눠서 일반항을 갖다가 좀 구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세 바퀴를 하게 되면은 8, 3, 24니까 8, 3, 24인 거니까 결국은 8번씩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변의 길이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A 3N이라고 하는 게 8N 어쩌고 저쩌고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뭐 이게 한 바퀴 좀 덜 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n분의 1 계열과 RN승 계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만족하는 거죠. 네, 그래서 64를 갖다가 4로 나눠주시게 되면 답은 1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렵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무한급수 문제고요. 무한급수의 본격적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무한급수를 갖다가 수업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본 성질들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진입 판정 관련된 것들을 보통 많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 뭐 무한급수의 표기 방법. 자, A1, A2, 땡땡땡땡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 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ak. 자,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 요 녀석이 수렴하냐 발산하냐 조사하는 게 무한급수인 거고요. 근데 이게 시그마가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 형태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걸 SN이라고 바꾸거나 혹은 할아버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 쓰던 방법인데 요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는 SN이잖아요. SN이라고 바꿔 쓰기도 하는데 이게 딱 n번째 한까지의 합이 SN이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에는 짝수 번째, 홀수 번째는 정리가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SEN 빼기 1, 홀짝 두 개의 합이 똑같이 같은 값으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서는 자극한, 우극한을 갖다가 보는 게 메인이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홀짝 혹은 문제를 더럽게 바꿔서 내려면 3의 잉여류로 갔을 때 뭐 A 3N은 일반항이 정리가 되고 3N까지 합이 정리가 되고 뭐 3N 플러스 1까지 합이 정리가 되고 3N 플러스 2의 합이 정리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극한, 우극한 보는 개념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문제가. 네. 자, 어쨌든 요 녀석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문제였고 그
근데 얘가 만약에 이제 수렴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값이 s로 수렴하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명제를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냐. 요거 참인데 증명을 갖다가 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수업 구성하실 때. 자,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내용을 할 건데, 첫 번째는 an이 sn에서 sn-1을 빼서 구하는데 n이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 요 내용 하나. 두 번째에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 리미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s로 수렴하면 sn-1도 s로 수렴한다. 자, 요거를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증명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구할 때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써서 증명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요거로 바꿔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s 빼기 s로 수렴해서 0이다. 자, 한 줄이면 돼요. 네, 자,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요 놈은 증명이 가능하다. 자, 명제 첫 번째 명제죠. 네, 자, 요건 뭐 대놓고 나오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두 번째 필요한 거는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sn은 발산한다예요. 근데 그거는 증명 명제로 나오기보다는 방금 이 7번처럼 그 문제를 풀 때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리미트 n이 1로 갈 때, 자,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여기 쓸게요. 뭐 해볼까요? 네, 자, 2n 플러스 1 분의 n이다. 자, 요거 수렴하니 발산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애들이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여기 2분의 1 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막 자기 체면을 걸어요. 2분의 1은 굉장히 작은 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은 막 작은 수를 아무리 더해봐도 0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좀 작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쪽에 가다가 이게 마무리가 돼서 이게 수렴하지 않을까? 이게 발산하거든요, 이게. 왜 발산하는 거냐면 이거의 대우를 써보시면 쉬워요. an이 0이 아니면 합은 발산한다. 그럼 얘가 극한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발산한다예요. 이해되셨죠? 진입 판정할 때 써먹구나. 또 이럴 때 써먹습니다. 이 7번 문제에서도 할 건데, 자,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2n 플러스 1분의 n의 극한값이 C8. 자, 이렇게 해놨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 얼마니? 이러면 애들이 막 여기 2분의 1에 꽂혀가지고 18에 꽂혀가지고 18과 관련된 어떤 숫자를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쌤이 저거 왜 18을 왜 냈지? 그냥 욕한 건가? 맨날 하는 용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 뭐 이러면서. 자, 근데 이제 이게 18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18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수렴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이 0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an의 극한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이 문제, 이의 대우 명제는 주로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 명제에 대한 거는 이거의 0명제가 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값이 수렴한다가 참이니 거짓이니. 자, 거짓이란 말이죠. 이 거짓인 거는 어떻게 보여주나요? 자,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발레를 들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는 발레가 국민 발레라고 그래서 보통 두 개가 있는데요. 네. 뭐 국민 여동생, 국민 오빠, 네, 그치. 국민 선생님, 국민 발레. 네. 자, n분의 1을 시그마를 취했을 때 하는 거랑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주세요. 자, 요겁니다. 요게 an이 되는 경우는 실제로 얘는 뭐 유리화해서 시그마치에서 더해보시면 발산하는 게 금방 나오겠고요. 맞죠? 네. an의 극한값이 0이 되는데 합이 발산되는 대표적인 국민 발레 두 개.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이 드는 발레일 거예요. 요거는 처음에 보면은 애들이 와 신기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계속 그냥 보는 내용이라서 그렇구나 또 나왔네 뭐 이럽니다. 자, 증명하는 거는 뭐 디테일하게 안 할게요. 네.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더 작은 놈을 잡아서 그 작은 놈보다 얘가 더 큰 걸 보여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가 이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네, 오늘 정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겠는데, 자, 그건 제가 정리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할 건 아니고요. 네, 자, 7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자, 그래도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뭐라는 거죠? 그 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게 0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AN의 그간값이 뭐라는 소리예요? 3분의 2라는 거잖아요, 그냥.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5라는 숫자에 꽂히지 말라고요. 그죠? 요 안에 그간값이 0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요 놈을 BN으로 잡았을 때 BN이 0으로 가는 거니까 나눠서 똑같이 증명도 할 수 있고요. 안에가 0으로 가는 거니까 AN의 그간값이 최고치랑 계수 비교. 그러니까 n 플러스 1을 나눠주셔야지 AN 구조가 나오게 되니까 3분의 2가 돼서 주어져 있는 문제의 답은 3 곱하기 9분의 4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 빼기 2.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요. 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학교 시험 문제에 깔려 있어요. 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니까. 네, 역시 7번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뭐 풀이를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푼 문제죠. 네. 자, 아까는 내용은 네, 적당히 네, 여기서 잘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답을 내라 그러면 얼렁뚱땅 잘 내요. 예를 들어서 1번 이게 뭐냐 물어봅니다. 0인 거 애들 잘 맞춰서 내요. 설명을 잘 못할 뿐이지. 그다음 2번 계산을 구하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잘 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술형이니까 문제인 거죠. 실제로 어떤 학교에 서술형 문제를 가져왔고요. 네. 야, 이거 뭐 써야 됩니까? 네, 뭐 써야 되죠? 네. 역시 뭐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쓰는 문제가 되겠죠. 네. 자, 1번이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곱하기 an이 0이면 n제곱 곱하기 an 플러스 1의 그간값이 0임을 보여라. 얘가 0인 걸 보여줘야 되는 사항이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게 n제곱 곱하기 an이거든요. 그죠? 네, n제곱 곱하기 an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an을 도입을 하면 안 돼요. 그죠? an을 도입을 하면 안 돼서 an 플러스 1로 끝내기 위해서 뭘 갖다가 해주시면 된다? n 플러스 1의 제곱에 an 플러스 1로 만들고, 자, 내가 지금 이거를 질렀으니까 원상복구 시켜주고, 그 다음에 원래 n제곱이 있었죠. 자, 여기 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건 또 쓰시면 되죠. 얘 그한값이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곱하기 an이 0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뭐가 된다? 0으로 간다라는 건 얘가 bn이면 bn 플러스 1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도 증명했던 sn이 s로 소렴하면 sn 플러스 1도 s로 소렴한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고 이건 1로 가니까 그래서 0이다 라고 소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2번인데, 자, 2번. 네. 자, 2번은 무한급수 문제에서 어떤 뭐 기본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나 시그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기본 성질이나 공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형태는 전부 다 네, 교대급수. 네, 교대급수보다는 망원급수가 조금 더 적당한 표현입니다. 네, 망원급수 문제일 가능성이 크죠. 네. 자, 그래서 망원급수 문제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n 플러스 2 마이너 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한 차이들로 뜯어가지고 시그마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bk 플러스 1 빼기 bk 이렇게 구조로 뜯어서 시그마를 넣으면 처음과 끝만 남는 계열. 최악의 경우에는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 남는 계열. 지금 얘가 문제가 an과 an 플러스 2 관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 역시도 앞에 2개 뒤에 2개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지만 어차피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리미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요 앞에 있는 건 처리가 끝났고요. 자, 안에 있는 거 요 놈을 k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네. 네. 제대로 쓴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요 녀석을 어떻게 쓸 거냐면 k 플러스 1배의 제곱에
AK 플러스 2라고 쓰고요. 자, 일단 좀 지를게요. 지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같은 구조, 얘가 BK 플러스 1이면 얘가 뭐 BK 이런 식의 같은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뭐가 있든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누구를 갖다가 넣어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요거를 넣어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요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얘가 BK이면 얘가 B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구조 맞죠? 만들었어요. 일단 질러요. 그러고 남은 잔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잔반 처리요. 네, 그럼 이제 원래는 K 플러스 1의 제곱인 건데 이렇게 되니까 남은 잔반 처리가 누구인지 잔반 처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배의 KAKE 이렇게 잔반 처리가 남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 넣고 해주시면 이걸 묶여버리는 상황이니까. 자, 가로 쳐주시고 시그마 나오기 전이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를 갖다가 막 신나게 넣었어요. 막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여기다 1 넣었어요. 2 넣었어요. 3 넣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얘가 시그마는 쫙 풀면서 이제 세 번째부터 앞에 거랑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세 번째부터 앞에 거랑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얘가 이제 마지막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뒤에 2개, 앞에 2개 이렇게 살아남는다. 요것만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이 무한대는 좀 마지막에 좀 붙여도 될 것 같으니까 리미트는 좀 마지막에 붙여서 요것만 우선 좀 계산을 했다고 칠게요. 네, 요것만 계산을 좀 한 다음에 여기다 리미트를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요거 n까지만 계산을 먼저 했다고 치면 남게 되는 녀석이 누가 남느냐 했더니 앞에 자 n 플러스 1배의 제곱에 an 플러스 2 남고 바로 직전에 있는 또 플러스 값이니까 n제곱에 an 플러스 1 이렇게 남겠죠. 그리고 앞에 거 2개가 살아남았으니까 앞에 거 2개는 1 집어넣었을 때는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 비로소 한 개나 좀 살아남아 있는데 2를 접어넣게 되면은 자 A2 요렇게 하나 살아남아 있다 이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배 처리해 주시고 그냥 K1에서부터 N까지 뭐 K 곱하기 AK 이렇게 만들죠. 뭐 됐죠? 네, 그런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보내버리면 됩니다. 여기 상태에서 이해되셨죠? 아하,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게처럼 지금 아까 1번에서 증명을 했으니까 요게 지금 똑같이 얼마다? 네, 이게 지금 차이가 한 개 차이가 나니까 0. 네, 요것도 얼마다? 0. 이렇게 되는 거 보여줄 수가 있고 이 녀석이 아까 얼마였죠? A2가 나와 있기를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다 리미트 붙인 거가 답이 10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40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2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문제입니다. 네, 10개 문제씩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말로 끝낼 수 있는 건 끝내겠습니다. 자, 우선 1번입니다. 자, AN과 AN이 더 크면, AN의 값이, 극한값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틀린 발레를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틀린 거는 발레를 드시면 되죠. 일단은, AN, BN이 발산하면 부등호 자체나 등호를 못 써요. 이해되셨죠? 네,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이게 수렴하는 것 중에서도 수렴하는 것도 극한값이 같을 수 있어요. 항상 AN이 BN보다 크지만 그래서 보통은 애들이 조금 더 와닿는 발레는 AN이 1 더하기 n분의 1 네, BN이 1 빼기 n분의 1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더 크지만 실제로 극한값은 같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또한 방금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AN, BN이 뭐 둘 다 하나는 n 플러스 1, 하나는 n 이렇게 잡아버려도 네, 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부등호를 못 쓴다. 이런 겁니다. 자, 2번은요. 네. 2번은 어떻게 두시면 되죠? 극한값이 AN이 크다면 AN은 BN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커야 돼요. 이게 맞으려면요. 맞죠? 그래서 틀린 발레를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N이 결국 극한값은 네가 짱 먹었지. 최후의 승자는 너지. 버트 앞에는 나도 나름 잘 나갔단다. 예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앞에는 BN이 더 컸잖아요. 근데 극한값이 어떻게 되더라? AN이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되더라. 뭐 이런 겁니다. 정근선 그럴가는 탱기는 어떤 함수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함수 같은 거. 네. 자, 3번은 AN이 수렴한다고 BN이 낑겨 있는 놈이 수렴할까? 뭐 이런 거죠. 네. 자, AN과 BN과 0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N이 수렴해, BN이 수렴해 라는 거죠. 네. 자, AN 뭐 수렴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고 합시다. 뭐 AN 상수 수열이에요. 10. 맞죠? 네. 그럼 BN이 어떻게 하는 거 들면 될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발레 중에서 왔다 갔다가 최고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왔다 갔다를 갖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왜냐면 0보다 큰 걸 만족해야지 발레지. 이 조건에 만족하는데 안 되는 게 발레지. 그럼 어떤 거냐면은 뭐 홀수일 때 1, 짝수일 때 2 이렇게 좀 약간 투박하게 써주셔도 되고. 맞죠? 네. 그 왔다 갔다 진동령 하는 걸 갖다가 하는 방법이 아까 홀수일 때 1이고 짝수일 때 2였잖아요. 요거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아시나요? 네. 1, 2니까 요 가운데 2분의 3배 때려주시고 자, 2분의 3배 때려주시고 2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잠시만요. 그리고 더하기 2분의 3배를 때려 놓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로 해주시면 되겠구나. 자, 어떻게 하면 되죠? 2분의 3배에서 2분의 아까 제가 예를 갖다 좀 들게요. BN이 어떤 예였죠? 1, 2, 1, 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을 갖다가 일반항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요. 가운데항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2분의 1씩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3을 갖다 고정시켜 놓고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마이너스 1에 n승을 이렇게 헤이크를 넣어주십니다. 그럼 1 넣으면 1이고 그 다음에 2 넣게 되면 이제 플러스가 돼서 2가 되고 왔다 갔다가 되는 거니까 가운데 잡으시면 돼요. 뭐 4하고 6인 경우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일반항을 한 번에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투박하게 1, 2, 1, 2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어차피 느낌만 준비한 거니까. 네. 자, 4번은요. 네, 요거 성질입니다. 외워야 되는 성질입니다. 막 수열의 극한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조금 애매한 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발산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 중으로 하나로 외워서 보통 가리키는 내용인데 AN과 BN이 더 크면 그것보다 큰 놈. 근데 그 BN이 무한대로 발산하면 네, A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요거는 그냥 암기하라고 하는 게 좀 편합니다. 네.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샌드위치 정리를 생각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5번도 역시 발레를 갖다가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5번의 발레는 뭐 아시겠지만 뭐 AN이 n 더하기 n 빼기 n분의 1 BN이 n CN이 n 더하기 n분의 1 요 AN, BN, CN 요렇게 들어주시면 대소관계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더 크고요. 이쪽이 가면 갈수록 근데 CN 빼기 AN의 극한값은 0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BN은 발산하고요. 됐죠? 네. 자, 6번은 이거 틀렸어요. 생각보다. 네. 6번이 왜 틀렸냐? 네. 아까 얘기했죠? AN, BN이 하나가 N, 하나가 N 플러스 1. 이러면 발산하기 때문에 등호 자체를 못 넣어요. 그렇죠? 네. 자, AN과 BN이 극한값이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같다라는 거는 뭐 존재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문제고요. 7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대값만 해주면 되니까 역시 틀렸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죠? 하나는 고정 잡아놓고 BN은 왔다 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뭐 AN이 그냥 0 잡고 BN이 마이너스 1의 n승 그럼 절대값 씌우게 되면 항상 1이거든요.
맞죠? 네. an 빼기 bn의 절대값은 항상 1로 수렴하잖아요. 모든 자연수 n 홀짝 나누시면 되니까. 근데 bn이 발산하는 얘가 되니까 발산한다. 그러면 맞죠? 수렴하죠. 잠깐만, 뭐야? an이 발산하는 거니까, 네, 바뀌었네요. 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아까 an이 발산하는 거니까 an이 발산하는 거, 네, 요거고, 네, bn이 0이다. 요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렴하는데, bn은 발산한다가 틀렸죠. 여기 수렴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네, 7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아까 제가 2번 문제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맞죠? 네, 자, 8번은 2번 문제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이죠.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h의 n-1승의 a1 예, 정확하게 증명하는 과정이죠. 네, 0보다 큰 거를 갖다가 보이고 아까 2번에서 했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요걸 보였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네가 0으로 가니까 너도 그 값이 0으로 간다라는 거 정확하게 보이는 거니까 아까 거에서 따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9번 문제는요. 네, 틀렸습니다. 네. 감소하고 얘가 an이 0보다 크잖아요. 근데 얘가 감소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어떤 예를 갖다가 들으면 0으로 갈 것 같은데 얘가 수렴하냐라고 하면 답이 맞아요. 근데 얘가 지금 0으로 수렴하냐라고 얘기하면 틀렸어요. 자, an이 1 더하기 n분의 1 이러면 이거 분명히 감소함수잖아요. 유리함수니까. 그죠? 유리함수니까 요거 감소함수 맞죠? 네, 근데 얘는 그간값이 0이 안 됩니다. 가끔 애들한테 그냥 가르치기는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정확한 증명은 저도 잘 모르고요. 안 해주고요. 뭐가 있냐면, 대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유계이고, 라는 말이 있어요. 유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한이, 리미트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계가 있고 하계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무 이게 이런 단어 쓰면 애들이 거부감이 있으니까 해주지 마시고요. 얘가 어쨌든 0보다는 큰데 이게 0보다 아래는 못 간다는 거거든요. 얘가 감소하면 얘는 수렴한다 이 뜻인 거고요. 얘가 얘보다는 작은데 네, 증가하면 얘도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인 거니까 수렴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걸 꼭 알려줬더니 이게 또 뭐 0으로 수렴한다고 돼 있으니까 수렴하는 거다 동그라미 뭐 이렇게 하는데 0으로 수렴하는지는 모른다 이 뜻인 거거든요. 네. 그냥 한계가 있으면 수렴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배우는데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자, 네, 그쵸? 네. 제가 얘기해 놓은 것도 좀 미안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9번은 됐고요. 10번은 뭐 P가 뭐 실수라든가 이런 말이 이제 부동원이가 당연히 이제 실수겠죠. 네. 뭐 틀린 예가 들면 뭐 P가 뭐 3, 뭐 이런 거 들어버리면 뭐 AN과 BN이 뭐 항상 이제 같은 수열이잖아요. 뭐 1이 되는 수열. 이러면 이제 0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네. 뭐 당연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뭐 아무거나 발레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10번 진입한정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진입한정. 무한급수 진입한정 10번. 자,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 맞죠? 네, 갖다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은요.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아까 얘기했죠? 네, 이것도 성질이죠. 리미트 AN이 0, 리미트 BN이 0입니다. 0 곱하기 0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인 거고요. 3번은요. 시그마 AN이 수렴하니까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2분의 1배 AN승은 2분의 1배의 0승이랑 같으니까 1로 수렴할 거란 말이죠. 근데 시그마 안에가 1로 수렴하게 되면 발산이죠. 0이 아니니까. 무조건 발산이죠. 아까 명제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3번 됐고요. 자, 4번은 역시 애들한테 그냥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냥 외우라고 하는 참인 명제인데 An과 Bn이 양수인데 Bn이 발산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An은 발산할 수밖에 없겠지. 그냥 외우라고 물어보는 놈도 있어요. 그럼 이제 An이 어쨌든 얘가 지금 어쨌든 계속 뭔가를 더해 나가는 거니까 An이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건데 그러니까 BN이라고 하는 게, 이 BN이라고 하는 게 계속 뭔가 더해 나가니까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뭐 AN도
더 큰 거니까 발산할 수밖에 없지 않냐. 요렇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4번도 큰 것보다 더 큰데 작은 놈이 무한대로 가면 이 새끼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산하는 극한의 성질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거 그냥 외우게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아까랑 똑같아요. 시그마 AN이 수렴하잖아요. 그럼 AN의 극한값이 0으로 갈 거란 말이죠. AN분의 1의 극한값은 절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발산합니다. 맞고요. 네, 6번은요? 네, 이것도 증명이 가능하죠. 나름 증명이 가능합니다. 원래 정말 정확하게는 힘든데 요 정도 설명해주면 애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정도예요. 네, A와 Bn이 더 큰데 A1이 B1보다 더 클 거 아닙니까? A2가 B2도 R2도 뱅뱅보다 더 클 거고 모든 놈에 대해서 이게 다 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다 더한 녀석이 각각 이게 수렴했대요. 예, 얘가 알파로 수렴했대요. 이게 무한히 가는 놈이 수렴했대요. 얘도 뭐 이렇게 가는 놈이 무한히 가는 놈이 수렴했대요. 얘가 더 크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네, 자 A와 Bn이 모든 놈이 다 큰데 그러면 모든 놈이 다 크기 때문에 각각 수렴했다라는 결론이 있는 상황에서는 얘보다 얘의 값이 더 크다가 당연한 거죠. 맞죠? 네, 얘보다 얘가 더 크고 더 크는 건 다 모든 놈보다 더한 놈보다는 커야 된다가 당연한 거죠. 네,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7번과 8번은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네, 7번과 8번은 한 방 발레로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 제곱이 수렴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그래서 발레를 들어서 한 방에 끝내겠다 소리가 되겠고요. 자, 어떤 발레를 들을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국민 발레 중에서 한 개랑 관련이 있어요. 자, AN이 이렇게 나갑니다. 1 빼기 2분의 1,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A1, A2, A3, A4 이렇게 나가는 놈이 있다고 칠게요. 이게 지금 이제 AN의 합이에요. 그럼 이걸 AN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잡아버리고 7번은 요 상태로 풀고 8번은 AN과 BN이 같다라고 풀게 되면 결국은 해결하는 게 똑같거든요. 7번은 AN일 때 AN 제곱인 거고 8번은 AN, BN일 때 곱한 거니까 똑같거든요. 그래서 발레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다는 소리고 자, 일단 이게 왜 수렴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은 n번 제한까지 잘라서 합을 구한 상태에서 리미트를 씌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n번 제한까지 합을 못 자르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짝수 홀수를 잘라서 계산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얘가 대충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뭐 루트에 마이너스부터 먼저 나오나요? 이렇게 가는 걸 텐데 자, 이게 계속해서 또 가겠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하나가 짝수가 하나 홀수겠죠. 뭐 생각 안 하셔도. 네. 여기까지 쭈르륵 다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사라지는데 리미트를 걸면 너도 0이 되니까 이거는 1만 남는다 이 뜻인 거고 여기까지 더해도 주르륵 다 사라져서 1만 남으니까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 짝수 홀수로 나눠서 두 개가 이제 명확하게 1이 되니까 크게 문제 없이 AN의 합은 수렴하는 계열이에요. 그런데 AN의 제곱이라던가 문제에서 AN의 제곱 계열 혹은 이제 AN, BN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텐데 지금 이 상태이면 이거는 어떤 일이 되는 거냐면은 제곱이니까 아하 자, 아까 시그마 n분의 1은 제가 발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계열이 거의 1만 한 개만 더해주시면 두 개가 있는 계열이니까 무조건 발산하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AN은 수렴하지만 AN 제곱이나 혹은 이제 AN, BN 같다고 하면 얘가 이제 시그마를 취한 값은 발산한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발레가 되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9번, 10번.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1보다 크면 곱한 놈은 수렴하니 발산하니 모르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1보다 큰 놈들을 계속 곱하면은 발산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네, 자 9번 문제
발레는 1보다 크니까 수원을 아이들이 보고 온 상태라서 조금 편하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의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설명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수원은 다 보고 미적분이 들어가니까 자, 아직 다 안 썼어요. AN이 이면 안 되죠. 네. 자, AN이 1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곱한 거는 수렴해야 돼요. 제가 수원은 힌트로 드렸잖아요. 그죠? 네. 위치 2면 여기에 뭐가 걸리든 간에 1보다 커요. 양수만 걸리면은요. 네.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이렇게 되면 A1부터 AN까지 싹 다 곱하면 2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장장장장 갈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요거 기껏해봐야 무한등비급소 뭐 뒤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네, 요거의 값은 1로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로 수렴하죠. 1보다 큰 새끼들을 다 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뭐 뒤에 나오는 뭐 이 관련된 정의 관련된 것도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1보다 큰 놈을 갖다가 무한히 곱했는데 네. 자, 10번은 눈치채셨죠? 네, 똑같습니다. 네. 못 채셨나요? 네, 자, AN이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다 2분의 1을 걸고 2분의 1을 걸잖아요. 그러면 얘가 양수이기만 하면 0에서 1 사이 값이거든요. 네, 그러면 2분의 1의 n승 이렇게 걸면 이번에는 다 곱한 게 0에서 1 사이 값을 계속 곱하면 0이 될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얘도 똑같은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2분의 1로 수렴하더라. 0이 아닌 값이 수렴하더라. 근데 사실 이제 진입 한정 요 끝에 두 문제는 좀 다 배우고 나서 가르쳐 주는 게 맞고요. 좀 한번 본 애들도 굉장히 틀릴만한 것들이 조금 많으니까 한 요 정도 20개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네. 내신 때 조금 더 진입 한정을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1주차 피드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